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수학하 집합이란 단원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이런 집합이란 단어는 솔직히 저같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또래 아니면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번 교과과정의 그 전에 돼야 이제 그때부터 집합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합이란 단어를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요즘 학생들은 집합에 대해서 또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네, 물론 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수학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뭐 똑똑하니까 옛날에 수학하던 사람들은 뭐 엄청 자기가 막 되게 수학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수학 뭐 엄청 해서 이렇게 해갖고 집합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밖에 안 보고 맨날 그죠? 인스타 뭐 가짜 사진만 찍고 이러는 줄 아니까 애들이 집합을 모른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실력은 솔직히 말하면 요즘 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옛날에 비해서요.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집합을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제 종종 집합을 상당히 어려워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를 또 이게 팩터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옛날에는 이 집합이란 단어는요. 실은 우리나라 수학 역사가 생긴 수학 교과라는 역사가 생긴 이후로 언제나 첫 단어는 뭐였어요? 집합이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학교도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원들 일단 좀 쉽게 볼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쉽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다항식 연산 엄청 쉽게 보잖아요. 실제로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뭐 집합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지. 뭐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때요?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어때요? 항상 여러분들의 텐션이 거의 최고조에 이를 때죠. 아무리 자기가 초등학교 때 진짜 놀 만큼 놀았다. 내가 진짜 중학교 때는 거의 인생 마장이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일단 입학했으면 그래도 입학하는 날이랑 중학교 입학하는 날에는 다들 그죠? 텐션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텐션 플러스 이런 거 이제 첫 단원이니까 쉬울 거다라는 그런 감정이 섞여서 이걸 쉽게 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 쉽다라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래 쉬운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걸 잘 못하겠다. 이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어때요? 우리 굉장히 쉽고 캐주얼하게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시고 또 같이 쉽게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 쓸데없는 소리가 좀 길었죠? 그냥 바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과 원소, 집합은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대요.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죠?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잘생긴 거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제가 최고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예전에 저를 지나갔던 그녀들, 그죠? 어떻게 실명을 고려할 수 없지만 그거잖아. 제가 얼굴이 별로라서 헤어지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상대적인가요? 상대적인 겁니다. 잘생겼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직도 최고야. 우리 할머니도 제가 최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생겼다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장동건도 못생겼다고 그러고 김태희도 안 이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그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거는요. 집합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차피 집합은 수학적으로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교양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태양계의 행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명은 이제 저같이 옛날 사람들, 그죠? 라떼는 명왕성도 태양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명왕성이 태양계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함부로 코멘트를 달기가 어렵네요. 아직도 명왕성은
태양계에 있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해왕성까지만 태양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그냥 한쪽을 선택해서 깔끔하게 뭐라고 합니까? 태양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우리가 요즘엔 그렇게 태양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태양계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O형인 학생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혈액형은 AB, AB, O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중에 그렇지 않은 혈액형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혈액형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O라는 혈액형은 기준이 명확한가요? 명확하죠. O가 되면 되는 거고 O가 아니면 다른 혈액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의 모임이죠. 그죠? 네, 이것도 산도 여러분들 높다라는 기준이 그죠? 아무리 한라산이 높다, 백두산이 높다 그래도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에 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나요, 틀리나요? 얘는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래요. 30보다 작다라는 개념은 기준이 명확한가요? 명확하죠. 29나 28 아니면 30.3 이런 것들이 다 30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 중에서 뭐예요? 4의 양의 배수라는 거죠. 이것도 명확하죠. 4, 8, 12, 16, 20, 24, 28. 딱 요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집합인가요? 그렇죠. 대상을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했으니까. 그럼 얘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큰 악기들의 모임이죠. 그죠? 얼마나 크냐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모기 소리만 들어도 시끄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이어폰에 밖에 있는 사람들 버스 같은 거 타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게 걔는 그게 안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그 친구한테는 안 크니까 그렇게 듣겠죠 맞죠? 그래서 그건 역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엄청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소, 대상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틀린 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뭡니까?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는 그 하나하나예요. 그걸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표현이 있죠. 이제 처음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요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실은 이거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삼지창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A라는 표현이 있고, 라지 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 그러면 국룰이 있습니다. 국룰. 그게 뭐예요? 이쪽이 원소란 얘기고 이쪽이 뭐란 얘기예요?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이쪽이 원소고 이쪽이 집합이에요. 이건 국룰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몰 a는 그냥 아까 우리 이거 앞에 거 한번 볼까요? 태양계 행성들 모이면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였죠. 그러면 지구 같은 거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A는 뭐라는 거예요? 태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 태양계 자체의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모임이 얘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집합 A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를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죠. 뭐예요? 명왕성입니다. 명왕성 같은 경우는 태양계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집합 A에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왕성이 이 태양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걸 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원소가 이 집합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어려운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집합 A라는 것은 몇몇 개를 갖고 있어요? 일단 12의 양의 약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1, 그 다음에 2, 3,
4, 6, 12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집합 A를 구성하는 뭐예요? 원소들인 거죠. 각각 하나하나가. 그러면 1은 A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다는 이런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포함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속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로 얘는요. 3이 있어요. 얘도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8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속하지를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거의 해집합을 A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해집합이라는 표현을 어렵게 보실 필요 없죠. 그냥 해가 되는 애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모임이잖아요. 그죠? 해가 되는 애들이 누구랑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애들을 하면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나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거기에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3과 1이 되고 마이너스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0과 1이라는 것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0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이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예요. 2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얘기죠. 그리고 3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로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유리수를 또 Q라고 하고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R이라는 거 루트 2가 R 뭐란 얘기죠? 이 속한다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지금 얘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죠. 왜? 루트 2는 실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얘기가 되겠죠. I는 R에 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I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슨 뜻이에요? 복수수. 그죠?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는 허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는 거는 수학 상 때 열심히 하셨나요? 하셨겠죠. 설마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I의 4제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1이죠. 1의 값이 과연 이 실수에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부터 해요? 유리화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거죠. 자, 이거 유리화하면 1 플러스 루트 2를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한 다음에 그것에 1 마이너스 루트 2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안 해도 알 수는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나요? 이거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누가 봐도 무리수죠. 그죠? 네.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무리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여기 나온 김에 이런 표현까지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는 친구들만 이해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요. A 플러스 기억나는 친구들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A 플러스 B 루트 M이에요. 이 루트 M의 값이 뭐예요? 얘가 무리수죠. 얘가 무리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 B가 뭐라고요? A, B가 유리수입니다. 그랬을 때 B의 값이 뭐예요? 0이면 유리수가 되고 B의 값이 0이 아니면 무리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딱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A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원래는 1이었겠죠. 이 값이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B가 0이면 유리수, B가 0이 아니면 무리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어도, 물론 이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복수수 할 때 A 플러스 BI도 이런 형태로 판단하거든요. 기억하는 친구들만 기억하고, 뭐 모르는 친구들은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려두세요. 자, 루트 9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일단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리고 루트 9가 Q에 죄송해요. 포함되다는 표현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루트 9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얘는 뭐예요? 3이잖아요. 그죠? 네, 3이기 때문에 Q, 유리수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유일하게 디귿 하나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중요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집합을.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원소나열법입니다. 원소나열법. 아까 원소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원소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시는 게 아까 얘가 뭐였었죠? 여기를 해볼까요? 얘가 1, 2, 3, 4, 6, 12였죠. 그죠? 그런 애들이 원소잖아요. 그 원소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열해. 근데 집합은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치고 각각의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라는 것이 이게 그냥 룰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 방법을 뭐라고요? 원소들을 나열했다고 그래서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표현들 있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4, 8, 12 그걸 또 뭐 주구장창 다 씁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다라고 치고 끝에 100만 넣어주면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인데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놨죠? 조건제시법은 은근히 중요합니다. 조건제시법은 은근히 중요해요. 은근히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부터 이해해 볼까요?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x는 뭐라고요? 여기 되어 있냐면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래요. 그리고 요 x는 여기 이건 뭐예요? 10 이하의 소수는 원소들이 갖는 공통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약간 좀 내용이 표현이 어렵죠? 뭐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걸 보면 x바 x는 소수라는 거예요. 이 x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얘는 나열될 애들이에요. x라는 애들이 앞으로 뭐예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x다. 뒤에 문제가 나올 거지만 만약에 얘가 2x바다. 그러면 2x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 앞에 있는 애는 그냥 그 형태로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x라는 형태로. 그러면 그 x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x는 10 이하의 소수래요. 누가 봐도 2, 3, 5, 7이죠? 4개죠? 근데 그 4개를 그 x는 10이에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x 바 앞에 있는 x는 뭐냐? 그 x 하나하나를 나열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2x다 그러면 뭐예요? 이 x 하나하나에다가 뭐 하라고? 2를 곱해서 나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표현 아닌가요? 어려운 표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2, 3, 5, 7이라고 할 수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실은 원소 나열법이 원래는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무 원소 나열법 너무 많이 나열을 한다거나 이게 너무 뭐 좀 복잡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좀 수학적인 형태로 간단하게 좀 뭔가 이렇게 뭐 언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 조건제시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원소나열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나요? 원래는 원소나열법이 기본인데 그 표현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학적으로 어떤 포인트만 먼저 던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뭘 해석해서 뭐를 하면 돼요? 조건제시법을 해석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는 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가요?
실은 조건제시법이랑 벤 다이어그램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조건제시법을 별표를 2개 치고 벤 다이어그램에 하나만 쳤을까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은요, 집합 자체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집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때가 되면 이제 집합과 집합이 엮여서 뭔가가 새로운 논리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벤 다이어그램이고, 조건제시법은 그냥 각각 하나의 객체죠. 집합 하나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에다가 이렇게 켜놨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쓰임새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함수 배워도 함수 수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래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수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 수식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도 집합의 그래프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표현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거 꼭 동그라미 필요는 없어요. 네모를 만드셔도 되고 세모를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를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뭐예요? 1, 2, 3, 4, 5다 그러면 이 표현이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집합 A가 원소나열법을 1, 2, 3, 4, 5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소나열법 같은 경우는 워낙 쉽나요? 쉬울 겁니다. 여기 뭐예요? X가 있습니다. 뭐예요? X의 형태로 나열하라는 얘기죠. 누구를? X가 뭔데? 여기 있는 얘죠. 45 이하의 9의 양의 배수죠. 45의 9의 양의 배수라면 9가 있을 거고요. 18이 있을 거고,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7이 있을 거고, 36, 45까지 되나요? 아, 45까지 되네요. 맞죠? 자, 그런 애들을 뭐예요? X라는 애가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를 나열할 거라고요? X를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나가주면 되나요? 이대로 나가주면 될 것이고, 집합의 기호인 이 중괄호를 쳐주시면 우리가 이걸 집합 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A라고 할까요? 그럼 이걸 집합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100의 양의 약수예요. 100의 양의 약수 같은 경우는 1이 있을 거고 2, 5, 10이 있을 거고 4도 있나요? 네, 근데 1, 2, 4, 5, 10, 그 다음에 20이 있을 거고 25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0이 있을 거고 100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건 다 할 줄 아시죠? 네,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X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나열하라고요? X를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스란히 넘겨도 될까요? 넘겨도 될 겁니다. 그래서 1, 2, 4, 5, 10, 20, 25, 50 해서 여기를 중괄호를 쳐주면 얘도 이걸 집합 A라고 한다면 얘도 집합 A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집합을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얘를 뭐로 표현하라고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제시법 2, 4, 6, 8 쭈루룩 간대요. 이거 여러분들 뭐 계속 해봐야지 않아요? 아니면 추론할 수 있나요?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얘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짝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짝수를 표현할 거예요. 혹시 근데 이런 표현들을 언제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 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뭐냐면요. X는 2K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X는 2K라는 표현을 아는 친구들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걸 뭐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모른다면 지금 이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X는 2K라고 하고 K는 뭐예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K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K가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쭈루룩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1을 집어넣으면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K가 두 번째가 2니까 또 2를 집어넣으면 4가 돼요. 3을 집어넣으면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는 뭐가 되겠어요? 2, 4, 6, 8로 쭈루룩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러면 그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짝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제부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나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짝수를 표현하는 건 X는 2K라고 하고 K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홀수도 한번 기왕 나온 김에 홀수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는 2k-1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k는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2k 플러스 1도 홀수냐고 누가 물어보면 2k 플러스 1도 홀수예요. 근데 걔는 어떤 조건이 아닌 거예요. 2k 플러스 1이 홀수라고 하면 얘는 어떤 조건일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k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어때요? 홀수를 몽땅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k가 자연수면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어때요? 0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1, 3, 5, 7, 9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써요. 기본적으로 얘를 씁니다. 근데 간혹 이런 애들 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 억지로 모든 걸 다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1, 3, 5, 7, 9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누가 봐도 K가 0부터잖아. 그런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표현을 이해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의 짝수를 표현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x라는 게 있는데 걔는 2k라는 거예요. k는 뭐라고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얘는 2, 4, 6, 8, 10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뭐 할 거예요? 나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를 세워서 뭐예요? x를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하면 집합 A, 이걸 집합 A라고 할게요. 얘를 집합 A라고 하면 얘도 집합 A가 되고 둘이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얘는 2, 3, 5, 7, 11이네요. 그쵸? 2, 3, 5, 7, 11.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뭡니까? 소수죠, 소수. 소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47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47까지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 끝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48 이하일 수도 있고요. 47 이하일 수도 있고 49 이하일 수도 있어요. 50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하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수가 나올 때까지. 51도 소수는 아니죠. 그러면 뭐 53이 소수인가요? 53이 소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53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47 이하의 뭐라고 할까요? 소수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x는이죠. 내가 어떤 원소들을 x를 정할 건데 그 x는 뭐예요? 47 이하의 소수들만 가지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는 그걸 가지고 뭐를 나열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x를 나열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48 이하도 되고요. 49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보라고 되어 있네요. 139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39. 여기 이제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고 1번부터 써볼게요. 139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어때요? 누가 봐도 9의 약수죠, 그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x라는 게 뭐예요? 9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9의 약수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표현할 겁니다. 나열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앞에다 바를 두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어떤 x겠죠. 그래서 x바 x는 9의 약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요 50, 15예요. 이건 5의 배수란 뜻이죠. 아까 우리 짝수에 대해서 x는 2k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해요? x는 5k라고 쓰면 되고 k는 뭐예요? 자연수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가 정확하게 5의 배수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5, 10, 15, 20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x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나열을 하면 우리가 이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조건제시법이 먼저 주어졌죠. x라는 애를 나열할 건데 그 x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곱해서 1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알죠. 굳이 인수분해 안 해줘도 알죠. 1과
마이너스 1일 거예요. x가 될 수 있는 애는 1과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x만 나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x는 1, 2, 3, 100 이하의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0 사이인 거죠. 그러면 1, 3, 5, 7, 9 어디까지? 99까지겠죠. 근데 걔를 뭐예요? 얘가 원소가 될 수 있는 x예요. 근데 그 자체를 또 나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제시법에서 얘기했던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던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세요. 분명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진짜 과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거에 대한 본질이 흐려져요. 조건제시법은 그냥 되게 담백한 거예요. 주어진 그것들을 잘 표현하기만 돼. 근데 옛날 문제집, 진짜 옛날에 엄청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진짜 별의 별 내용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심지어 뭐 닫혀있다라는 표현까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면서. 그죠? 근데 그런 거, 결코 요즘 수학의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담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 제가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애가 라지 A에 포함되는데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A라는 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걔를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요? 2A의 형태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0이었던 애가 뭐가 돼야 돼요? 어차피 2를 곱해도 0이네요. 이 2였던 애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4가 돼야지만 우리는 이 값을 명확하게 끝을 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끝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2A는 이제 라지 A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이 이번에는 2A의 형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2A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1과 0과 2라는 얘기예요. A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2A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의 A는 뭐란 얘기예요? 각각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0과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는 뭘 할 거라는 거죠? 그 A를 나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별 걱정 없이 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집합의 두 번째 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진짜로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과하지 않게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이 사고를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애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라는 거예요? A가 될 수 있는 애는 여기 있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된다라는 겁니다. B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얘 역시도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떤 표현? A랑 B가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A, B랑 다른 거야.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수학은 표현이 안 돼 있으면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다라는 표현이 없다라 그러면 그냥 같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냥 그러래.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같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같은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없다. 그러면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첫 번째로 하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누구예요?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둘 다 이거라니까.
쉽죠? 그러면 A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1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0이 들어갔어요. A에. 그럼 여기 셋 중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뭐예요? 0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0에 뭐 또 쓸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도 알겠지만 집합에서는요. 겹쳐서 쓰는 건 없어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0, 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0 하나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의외로 또 중요하다면 중요한 얘기죠. 예. 1이 두 개라고 해서 1을 두 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2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을 만난다 그러면 0이 될 거예요. 그럼 표현할 필요가 없겠네요. 대신 뭐예요? 4는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A, B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A, B를 그냥 담백하게 나열하라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2AB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이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나요?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얘를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0,1, B는 0, 1, 2, 3에 대해서 집합 P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P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 역시도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뭐예요? 차근차근 다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B가 될 수 있는 건 0과 1과 2와 3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A 플러스 B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선택이 돼요? 네 가지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를 만들 때 이 P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P에 대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P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나면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2를 만나면 1이 될 거고요. 3을 만나면 2가 되겠죠. 이번엔 0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가 다 되나요? 될 겁니다. 0을 만나면 0, 0은 있으니까 1, 1은 있으니까 2도 있으니까 대신 뭐가 없어요? 3이 없으니까 3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1도 마찬가지죠. 0 집어넣으면 1, 2, 3 다 있는 얘기죠. 누구만 없어요? 4만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P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나열하라고요? P 자체를 나열하래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합기호만 들어가면 집합 P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풀 수 있을까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문제인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는 좀 빨리 풀어볼까요? 1, 2, 3에서 9까지. 얘는 누가 봐도 그냥 이대로 봐도 되죠. 굳이 이걸 억지로 다른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볼까요? X바. X를 나열할 건데 X는 자연수인데요. 10보다 작대요. 그럼 몇 밖에 없습니까? 1부터 9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그 X를 그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OK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얘는 그쵸?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연수 중에 X가 될 수 있는 거 1부터 9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얘도 X 그 자체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원소 나열법을 쓰면 1부터 9까지일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죠. 4번을 보면요. Y는 한 자리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자리의 자연수는 1부터 몇 가지입니까? 9까지죠. 그리고 얘가 Y입니다. 아까 X는 Y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Y라는 애가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를 나열한다고? Y 그 자체를 나열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Y가 뭐가 돼요? 1부터 2부터 어디까지? 9까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요. 5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대요. 여기가 이제 미스죠. 2부터 어디까지예요? 9까지입니다. 얘는 2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2부터 되는 애들을 담백하게 전개한다. 맞죠? 5번이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7번 문제.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1, 3, 5, 15죠. 이거 누가 봐도 뭐예요? 집합 A가 뭐란 얘기예요?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표현 자체를 이거 원소나열법이잖아요. 뭘로 표현해요?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뭐예요? 15의 약수죠, 그죠? 15의 약수.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x는 15의 약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x를 나열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지시법과 원소나열법, 뭐 벤다이어그램 살짝 끼어들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쉬웠죠? 쉬운 만큼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좀 철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나요?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